성격도 안 좋은데 일까지 못하는 상사에게 시달리고 계신가요? 해야 하는 말이 많은데 지위나 나이로 인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속 시원히 웃으며 할 말을 다하는 3가지 스킬을 들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 불쾌지수를 높이는 상대들이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데 성격까지 안 좋은 빌런 상사처럼 말이죠. 오늘의 화법들을 통해 할 말을 하는 일잘러가 되어보세요. 할 말은 하면서도 관계를 망치거나 상사의 화를 부추기지 않고 현실적으로 똑똑하게 말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우리 밥그릇은 지켜야 되잖아요. 사이다 현실에서 잘못 드셨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한 어른답게 예의를 갖추며 할 말도 하고 할 일도 하는 법, 상사의 유형별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1. 스틸형. 회의나 대화 중 상대의 의견을 은근슬쩍 스틸, 가로채는 상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말이 그 말이야,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 아이디어를 말하며 이거 좋지 않아요? 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동료나 후배라면요, 그거 지난번에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 상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틸형 중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믿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저 역시 이런 스타일과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저의 과거 직업 특성상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양보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아이디어나 나의 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말하시면 최소한의 아이디어의 출처는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만 내어주기 화법인데요, 전부를 내어주기에는 내 것을 뺏기는 것이라 억울하니까 반만 내주는 거예요. 스틸형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눈을 반짝이며 상사의 아이디어를 긍정하세요. 그 다음 그래서 내일 덧붙여 내가 그 아이디어를 낸 계기, 언제 냈는지를 언급하며 출처를 밝힌 뒤 내 아이디어를 언급해준 상대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감자튀김을 먹을 때 밀크쉐이크랑 같이 먹는 건 어때요? 신선하지 않아요? 그거 지난주 회의 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좋은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짠 것을 먹을 때 달콤한 것을 곁들여 먹으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였잖아요. 제 말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맞다, 그랬었죠. 이거 히렌님 아이디어였네요. 어쩐지 좋더라.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어떤가요? 내가 이전에 이미 감자튀김과 쉐이크까지 이야기를 했더라도요, 사회생활은 일 자체가 중요할 때보단 생각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유능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반만 내어주기의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일정 부분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적어도 아이디어의 공, 출처는 내 것이었다 밝히며 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상대가 자신의 말을 바로 부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성격이 아주 나빠서 상습적으로 작정하고 스틸하는 상사는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의 때 텍스트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가 3번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이렇게 빌런과 같은 나의 것을 스틸하는 상사이지만요, 말을 할 때 상대의 긍정이 먼저여야 되는 이유, 바로 초두효과 때문입니다. 오랜만이죠? 초두효과는 앞서 제시한 정보가 나중에 제시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논쟁적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상대를 먼저 긍정하고 인정한 뒤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면 부정성이 상쇄됩니다. 그러니 스틸형 상사에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적어도 반만 내주기인 긍정, 출처, 감사의 3단계로 아이디어를 지켜보세요. 일 못하는데 성격까지 안 좋은 상사에게 웃으면서 할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 2번째입니다. 2. 악질 꼰대형.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유형의 빌런 상사들이 있습니다. 감히 내 말에 반기를 들어? 상명하복식의 고압적인 상사 말이죠.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꼰대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꼰대라는 표현이 조금 남용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대화가 절대 통하지 않는 악질 꼰대라고 칭해보겠습니다. 특히 후배가 무조건 예스만 해야 되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우기는 소위 말하는 악질 꼰대는요, 반박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잘못 흘러가는데 무조건 예스를 하셔도 안 되죠. 최악의 빌런은 결과가 잘못되면 이 반기를 들지 않은 내 책임으로 돌리니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고압적인 상사지만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스킬이요. 일단 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꼰대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당신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인정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내 말을 인정했더라도 결국 나를 누르려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때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말이 논리적으로 맞고 입증을 하면 상사가 들어주겠지? 상식적인 상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빌런 같은 꼰대도 세상에는 존재하죠. 그런 경우 절대 설득하거나 이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납득을 시킨다 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주세요. 상사의 생각처럼 만든다. 말이 통하지 않은 악질 꼰대,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우기는 상사는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권을 쥐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틀렸습니다, 제 말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유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시를 해서 일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요즘 수제 초콜릿이 유행하니까 우동이랑 조합해보는 건 어때요? 오, 유행하는 음식의 접목이군요. 혹시 원하시는 타겟이 MZ세대일까요? 그쵸. 최근에 핫한 우동집을 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MZ세대가 좋아하는 계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팔로워가 30만이 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음식 조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약과랑 다양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과? 그래, 우동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겠다. 약과랑 초코의 조합 어때요? 이거야. 좋은데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옵니다. 대화 패턴에서 느끼셨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트는 유도 질문을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약과와 초콜릿의 조합이더라도요,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1. 일단 수용, 의도 질문, 데이터 제시입니다. 먼저 앞서 얘기한 초두 효과를 활용해 악성 꼰대를 우선 수용해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일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난 뒤 데이터나 자료를 제공해서 상대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방향을 트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더 나은 데이터, 방향성에 대한 조사나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이를 몰라서 상사에게 더 나은 데이터나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악성 꼰대의 말은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 해봤는데 이렇다, 결과 공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될지를 확인받는 식인데요. 특히 무조건 후배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줘야만 하는 서열을 중시하는 상사는요, 우선 해본 뒤 결과를 공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넣어 해봤는데 결과가 이런 식이다, 결과를 공유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해봤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도 될까요? 입니다. 그럼 중간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니 상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공유를 하고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책임보다는 상사의 책임이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사는 이런 식의 보고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악질 꼰대의 경우 처음부터 바로 NO 라고 말하기보단 yes 후 해본 뒤 결과 공유, 중간 점검 질문이 필수적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일 못하는 빌런 상사에게 웃으면서 할 말하는 법 마지막입니다. 3. 오리발형. 오리발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을 가장 힘들어하는데요.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모두 본인의 공이지만 잘못되면 언제 그런 지시를 했냐는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죠. 이런 상사와의 소통 팁, 기록을 통해 제시하기입니다. 우동과 초콜릿의 조합이라니 대체 왜 그렇게 진행했죠? 네? 아니, 당신이 하라며. 지난 메일에 공유해 주신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메일에 공유했다고요? 잠시만요. 본인의 지시 메일이 있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조합이 최악이잖아요. 새로운 음식 조합을 해야 하는 팀 내 목표에 따라 저희가 합의를 이룬 안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최악의 조합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난 그룹 단톡방 회의 때 공유드리고 이렇게 진행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분석해 볼래요? 자, 우선 이렇게 메일 기록
단톡방 기록 등 데이터가 남아있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책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빌런 오리발형의 경우 알면서도 우기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큰 책임이 넘어올 만한 소지가 없게 방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유용한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에 공유드린 바와 같은 표현을 통해 나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이런 분들과 일을 하시는 경우 무조건 기록, 또 기록, 메일이나 문자, 회의록을 통해 남겨두세요. 자, 오늘은요, 성격이 안 좋은데 일까지 못하는 빌런 상사 유형별 특징과 이들에게 할 말을 하는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스틸형, 반만 내주기. 2. 악질 꼰대형, 무도 질문. 3. 오리발형, 기록으로 말하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었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번아웃까지 오게 만드는 상대, 살다 보면 만나게 될 수 있죠. 어렵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게이지를 높여주는 빌런. 왜 게임을 할 때 강한 빌런을 이기고 나면 게이지가 쌓이고 더 큰 빌런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상대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나를 위해 피할 수 없다면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제 이전 컨텐츠에서 말한 적이 있었던 사람 경력을 쌓는다 처럼 생각해보시는 거죠. 오늘도 피할 수 없는 빌런에게 할 말을 해야 하시는 히릿들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기 전에 다음 편은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이번엔 착한데 일 못하는 상사에게 효과적인 화법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